대한 긴급 체포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검거해서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규모 4.1의 지진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진앙지를 찾았더니 복구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국산을 대체할 못난이 김치 사업에 나섭니다. 상품성이 떨어진 배추를 활용해 중국산 저가 김치와 경쟁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시가 KTX 오송이역 개명을 의결했습니다. 주민 반발도 가시화됐습니다. 청주가 연고인 핸드볼 구단 SK호크스가 충남도청을 상대로 이번 겨울 리그 첫 홈경기를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 피해 현장을 다시 가봤더니 지진으로 벽면이 갈라진 주택들은 여전히 손도 못 댄 채 그대로였고 주민들의 불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직후 19건이던 피해 신고는 31건까지 늘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한 달 전 규모 4.1 지진의 진앙지였던 괴산의 한 마을. 주택 벽면이 갈라지고 기와가 떨어진 피해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벽 여기저기가 갈라지고 깨졌지만 여태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갈라진 벽 틈으로 연기가 새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랑 이 틈바구니에서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 이제 뜯어서 지만 짓지 저쪽 갔다가 발라봤자 지금 속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아직 약을 챙겨 먹어야 할 정도로 불안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어디 소리만 좀 꽁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아찔한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총심원을 막 안 떨어지게 사다 놨어요. 지난달 29일 본진에 이후 여러 차례 여진까지 진앙지인 괴산 인접 지역에 집계된 피해 신고는 19건, 이후 추가로 접수된 피해는 31건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엔 안 보이던 주택의 벽체 균열 등이 뒤늦게 하나둘 발견된 겁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의무화된 주택 내진 설계는커녕 수십 년 낡은 주택들이 많아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10곳 중 1곳, 내진 보강 계획도 공공건축물이 우선입니다. 공공건물은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민간은 사후 보상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뤄지는 겁니다. 교량하고 건축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행안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요. 혹시 또 위험시설이 나올 수 있어서 지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간 피해 신고 31건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와 정도를 조사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충청북도가 농가에서 수확을 포기한 배추를 활용해 중국산 김치를 대체할 이른바 못난이 김치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김치 의병운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김치 수입액은 1,700만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일부 식당은 메뉴판엔 국내산이라고 적고 중국산 김치를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다 국산 너무 올랐어요. 충청북도가 이런 중국산 김치를 대체할 이른바 값싼 국산 김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장 배추를 출하하고 밭에 남겨진 배추를 공공인력과 자원봉사를 통해 수확한 뒤 지역 김치 공장에 위탁해 못난이 김치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해 먼저 20톤을 전국 식당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는데 중국 김치를 식탁에서 몰아내는 의병운동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김치를 몰아내고 우리 김치를 가지고 중국 김치를 대체하자는 김장 의병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문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시한 못난이 김치 가격은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산보다는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일반 국내산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중국산 김치는 10kg 단위로 볼 때 15,000원부터 23,000원 정도의 그런 유통 가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못난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10kg당 3만 원. 업계에서는 가격만큼이나 품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찾는 식품인 만큼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산이라 하면 일차적으로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딱 먹어봤을 때 국산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선이니까. 충청북도는 못난이 김치 상표와 디자인 등을 확정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충북 지역 시멘트 출하가 일주일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신여회 등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 공장 4곳은 경찰 협조를 받아 비조합원 BCT 차량을 이용한 시멘트 출하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평소 대비 출하량은 각 사마다 10%에서 최고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지금까지 누적 매출 손실액이 6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초법적 조치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시가 KTX 오송역 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송 지역 주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개명을 결정하기 위한 청주시 지명위원회.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꾸기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오송역의 역 이름은 국가철도공단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찬성률이 높았고 특히 또 철도 이용객들이 오송역 인지도가 매주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명 변경이 꼭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오송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청주시가 오송역 이름을 바꾸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적이 있다며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오송역 개명으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생명과학단지와 6대 국책기관 입주 등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오송의 브랜드 가치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과소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쌓아온 오송의 브랜드 가치 또한도 매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로 벌써 2차례나 무산됐던 KTX 오송역의 개명 절차가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공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9월 본관 철거와 설계 재공모에 대한 시장 결재가 이미 끝나 이후 스포스터디 등의 절차는 짜맞추기식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며 문화재청의 가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철거를 전제로 신청사를 다시 설계한다면 앞서 국제공모 때문에 쓴 100억 원의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KTX 충주에서 판교간 직통열차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중부내륙선 철도와 경강선 연결을 위한 다중 슬라이딩 형식의 혼용 승강장 안전문 개발이 완료돼 지난 16일 한국 표준 규격의 내구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TX 충주에서 판교 개통은 전동열차가 다니는 경강선 위에 KTX 고속열차를 올리는 것으로 출입문의 위치가 달라 혼용 승강장 운영과 내구성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현재 KTX 열차를 타고 충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이천 부발역에서 내려 전동열차로 2번 갈아타야 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구, 배구와 함께 대표적 겨울리그가 있는 핸드볼이 돌아왔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SK 호크스는 내일 첫 홈경기를 갖고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개막한 코리아 핸드볼 리그. 이번 시즌은 청주와 인천, 삼척 등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합니다. 한 라운드당 5경기씩 모두 4라운드 20경기가 치러집니다. 청주에 배정된 건 모두 6경기. 이 가운데 첫 홈 경기가 내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SK 호크스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 창단 이듬해 영입한 94년생 선수들이 어느덧 팀의 주축이 됐습니다. 또 튀르키예 출신의 외국인 용병 유누스를 골키퍼로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비시즌 때 그 대표 선수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그 나머지 선수들 개인 훈련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개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팀이 좀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SK 호크스의 라이벌은 두산, 7시즌 연속 우승한 강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모든 팀이 전력 평준화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월 전국체전에서 두산을 꺾은 경험도 있습니다. 두산이 전 시즌까지 계속 우승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우승을 하려면은 저희는 두산이라는 팀을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 이후 1승 1패를 거둔 SK 호크스. 아쉽게 첫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우승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핸드볼도 프로리그가 출범합니다. 실업리그로 열리는 마지막 시즌 SK 호크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8% 상태로 차를 몰던 청주 모 고교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10km 정도 차를 몰다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제 재산보다 9,8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충주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천지청도 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제천시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 이들 두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을 재산 허위 신고로 고발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 숙모제에 군수가 불참했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옥천군의회는 황규철 옥천군수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일부 사실은 오해로 확인됐다면서 의원 전원회의를 열어 하루 만에 정례회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옥천군의회는 어제 군수의 숙모제 불참과 부실한 감사 준비 등을 문제 삼아 행정사무감사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무술 무예사업과 결별을 선언한 충주시가 내년부터 충주 세계무술공원 명칭을 탄금공원으로 변경합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무술공원 명칭 변경 공모에서 역사 문화적 의미를 담은 탄금공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또 기존 세계무술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변경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2억 원 등 340억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충주 전통무예진흥원 건립도 국도비에 추가 지원이 없으면 포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5세 이하 가을철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제천에서 열립니다.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로 어린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개최지 방문이 많아 지역 경제의 소비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천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유치금을 약속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선제적으로 단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지역 무궁로 일대 버스 정류장 11곳 중 6곳은 버스 정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협의회가 무궁로 일대 이동권을 모니터링한 결과 버스 정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절반에 달했고 정보 제공도 안내 방식에 그쳤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